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많이 했죠.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 경우가 나오는 수, 얘는 어떤 단어, 뭐 수의 체계 중에 자연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경우의 수가 2분의 1개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 1개, 2개, 3개, 4개, 0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연수와 관련 있는 자연수는 문제 풀이 방법을 해야 됩니다. 자연수는 일반적으로 뭐 사고력, 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단원이다.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풀듯이 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실수잖아요, 실수. 그래서 사고력인데,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에서 두 가지 큰 원칙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풀잖아. 첫 번째 뭐 하여 법칙.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여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더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어떤 문제 상황이 복잡하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를 나눠놓고 그 케이스별로 하나씩 구한 다음에 그걸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사회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얘는 더하는 건데요. 그럴 때 하면 됐는데 얘는 주로 복잡한 상황에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 나누기. 주로 이럴 때 합의법칙을 쓰고, 그래서 복잡한 상황일수록 합의법칙을 잘 쓰는 사람이 경우의 수를 잘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의법칙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준점을 우리가 어떤 케이스라는 야 진짜 날마다 늦을래 진짜? 아니 밥 먹고 학교에서 나오면 6시 진짜. 말을 하지 마. 빨리 앉아. 앞에 앉네? 앞에 앉아.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점을 잡는 거에 이걸 잘 잡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고배법칙이죠. 동시에 발생하면 곱한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이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재훈이가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상의가 몇 벌 있고 흰색, 검은색, 그 다음에 뭐 갈색이 있고요. 하의가 검정색, 뭐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있어요. 하이로 저는 두안 사니까. 옷 입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2가지. 12가지죠. 그 이유는 뭐죠? 상의하고 하의를 동시에 입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7가지 이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뉴스에 나온다고 뉴스에 상의 흰색만 입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속옷도 안 입고 그러면 안 되잖아. 동시에 발생하면 얘는 무조건 따지도 말고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 문제에서 주로 이게 쓰는 거지. 이제 문제에서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쓰는 건데, 만약에 x가 1, 2, 3이 있어요. y가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만 갔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죠? 이렇게 1하고 2하고 3이 y의 어딘가로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그쵸? 다 가야 돼. 그러니까 x의 1이 갈 수 있는 것은 몇 개? x의 1이 갈 수 있는 거는 y의 1부터 7까지 6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의 2가 갈 수 있는 거는 y의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다. x의 3이 갈 수 있는 거는 y의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을 더해야 되냐고 곱해야 되냐고? 1, 2, 3이 가야 되잖아. 같이. 어딘가. 그러니까 얘들은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216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곱하는지 더하는지 헷갈리면 얘들이 내가 이렇게 1, 2, 3이 어딘가 가잖아.
이게 동시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만 고민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1대1 대응 어떻게 돼?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이거죠. 이렇게.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는 몇 군데? y에 1부터 6까지 6가지죠. x에 2가 갈 수 있는 거는 얘가 어디가 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빼고 가져야 되니까 5가지가 될 것이고, x에 3이 갈 수 있는 거는 얘하고 얘가 간 곳을 제외해서 가져야 되죠. 사고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 얘들은 동시에 가야 되니까 곱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헷갈리면 이 상황이 동시에 발생되는지 동시에 발생되지 않는지만 체크해 주면 된다. 그러니 그래서 그렇게 안 헷갈린다. 오히려 그걸 꼼꼼하게 다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헷갈린단 말이에요. 딱 이걸로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걸 주관으로. 우리는 아마 이게 쉬운 상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잡한 상황이 나오니까 우리는 사고력을 기반으로 이 경우에서는 사고력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그런 패턴이 보여요. 자, 마 2를 보면 뭐 여러분들 서로 다른 주사에 던졌다는 얘기죠. 이거 잘 봐야 돼. 얘 어떻게 생각해라? 검정색이 있고 노란 뭐 하얀색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주사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를 A, 두 번째 주사위를 B라고 합시다. 근데 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대. 자,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려면 어떻다 이거야. 뭔가 손가락으로 다 세기에는 뭔가 복잡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된다? 약간 복잡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걸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기준점은 어떤 수를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기준점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A 더하기 B가 4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4인 경우, 두 번째 A 더하기 B가 4의 배수인 8인 경우, 세 번째 A 더하기 B가 12인 경우,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문제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쉬워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믹스가 되면서 어려운 부분도 캐치가 된다고. 자, 그러면 다 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얘가 1이 오면 어때요? 자연스럽게는 1부터 6까지 올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는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 세지 말고 얘 3까지 올 수 있는데요. 여기 쓸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경우에 세 가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첫 수만 패턴 잡는 거지. 여기는 2죠. 요 1은 안 되니까요. 그럼 어디까지? 6까지 올 수 있겠죠. 2, 3, 4, 5, 6 5가지. 이거 될 수 있는 것은 6하고 6밖에 없죠. 3까지 해서 얘는 어때요? 케이스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걸로 나눠놨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9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574, 575 오세요. 575. 나머지는 차근 이거 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세 주사위가 있습니다. A, B, C. 그러니까 주사위가 다 다르게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가 다른 거예요. 동시에 던졌대. 그랬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래. 경우의 수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느냐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한 번에 되냐 안 되냐야. 한 번에 뻥 나와 안 나와? 안 되잖아 일단. 한 번에는.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 복잡한데 케이스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 뭐를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지. 기준점은 뭘로? 다시 한번.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죠. 그러면 얘 짝수, 홀수 기준으로 나누면 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하면 케이스 너무 많아진단 말이지. 이게 짝수, 홀수 기준으로 나와도 충분히 풀어지나?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A, B, C를 써놓고 어때요? 짝짝짝
이렇게 되면 되나? 라고 일단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짝콜 기준입니다. 짝콜 기준. 자, 그래서 어때요? 얘가 곱하기잖아.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지. 얘가 2, 4, 6, 2, 4, 6, 2, 4, 6 이렇게 나올 건데 어차피 결과물이 짝수가 나오니까 굳이 숫자를 꼼꼼하게 나누지 않아도 이거는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짝수를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짝수를 기준으로 하나 되고 그럼 짝수가 몇 개인지 짝수 몇 개? 3개 경우의 수 홀수 3개 이렇게 놓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짝짝짝은 무조건 짝수죠. 3 곱하기 3 곱하기 케이스 1번 하면 얘는 27가지 이렇게 되겠죠. 케이스 2번은 자 그럼 홀수 자 짝수가 지금 3개인 경우 있잖아. 그럼 어떻게? 짝수가 2개인 경우 하면 되겠지. 짝수가 2개 되는지 보는 거야. 자 그럼 짝수 2개 2, 4, 3 이렇게 곱해보는 거지. 그럼 어때요? 2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뭐야? 곱하기는 짝수가 하나만 들어가면 어때요? 그거에 곱하기가 배수가 들어가면서 이게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는 짝수가 한 개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사고력으로 캐치가 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짝수 그러니까 짝짝 홀 그다음에 여기 홀 있고 여기 홀 있는 경우 이렇게 짝수가 2개인 경우 이렇게 짝짝 이렇게 그죠? 지금만 쓸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은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이제 몇 개입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홀수 3개니까 3이죠?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그럼 짝수가 이제 2개인 경우고 짝수가 1개인 경우 그럼 짝홀홀 이렇게 되겠죠? 얘도 지금 어때요? 다시 한번 홀수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짝수 1개가 붙으면 되는 거죠?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제곱이 2의 배수가. 그러니까 하나가 붙으면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지 2의 배수는 무조건 짝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경우 똑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니까 곱하기 동시에 발생해야 되죠, 이거는. 동시에 짝수 A가 짝수 나오고 B가 홀수 나오고 C가 홀수가 나와줘야 돼요. 동시에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짝수가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있고 네 번째 전부 홀수인 경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뭐 1 곱하기 3 곱하기 5면 짝수가 되려면 2의 배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요건 안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 어떻게 된다?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27이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어서 189가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 이유는 뭐야? 시간이 오래. 그치? 케이스가 너무 많아.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케이스가 많다. 그러면 뭘 고민해 봐야 된다? 반대로 한번 생각 전체에서 반대인 거 빼면 그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여사건. 그러니까 여집합하고 비슷한 여사건으로 한번 해결해야 되나? 반대.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므로 얘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사건을 할 때는 반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오류가 안 생겨요, 오류가. 근데 여사건을 내가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여사건으로 주로 푼단 말이지. 근데 반대를 잘못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를 정확히 하려면 뭡니까? 이거 전체에서 6의 세제곱에서 자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에 부정이 뭐예요? 부정이 반대인 거죠. 그렇죠.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아니다니까 나오는 수의 곱이 홀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여기 27가지였죠? 홀수 이렇게 해서 얘가 216 빼기 27은 189가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곱이 나왔다. 곱이 짝수인 경우를 물어본다. 그럼 뭘로 하는 게 낫다? 여사건으로 하는 게 낫다. 그쵸?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건 어때요? 합이 홀수인 경우죠? 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걸 문제의 수라고 봅시다. 이게 짝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본다는 얘기지. 어떻게 기준점 이거는 자,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한 방에 해결 안 되고 결국에는 지금 짝수 홀수 기준으로 판단을 보통 이제 짝홀이면 짝수 홀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 첫 번째 짝짝짝 그럼 되죠? 그럼 세 가지 공 A도 짝이 나오고 B도 짝이 나오고 C도 짝이 나와야지 되는 거죠. 고병칙이죠.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이런 거 구분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짝수 3개 있죠? 그럼 짝수 2개인 경우 짝짝콜 돼요 안 돼요? 짝짝콜 한번 해볼까요? 2, 4, 3 이렇게 되어버릴 거야. 케이스 하나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안 되는구나. 그럼 세 번째 짝 하나 홀 2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쵸? 그래서 2, 3 하면은 3하고 3이 2개 더해지면서 짝수가 되는 거잖아. 짝수는 더해지면 무조건 짝수니까 이건 되죠? 자, 그래서 근데 얘는 케이스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A, B, C가 서로 다른 주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주사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2, 3, 3 나오는 거하고 3, 2, 3 나오는 거 다르잖아. 그쵸? 뭐 이런 거죠. 세 명이 앉아있어. 한 명이 100점이고 80점, 70점이야. 그럼 얘가 180, 70이었어. 그냥 100점, 80, 70만 했다. 그러면 100점 맞은 사람 기분 나쁘지. 반대로 얘기했어. 얘가 100점인데 너 100점, 80점, 70점 그러면 어때?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단 말이지. 그지? 다르게 다 취급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놓고 이 케이스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하나 27이 3개 더해지니까 얘는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그래서 81까지. 홀홀홀은 어때요? 안 되죠? 네. 자, 결론적으로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한 칸씩 밀어지는 게 아니라 2칸씩 밀어집니다. 짝수 3개, 짝수 1개 이런 식으로. 얘네니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너네 이거 쉽잖아. 근데 이거를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건 아닌가 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전부 다.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다 구분해줘야 되는지 정확히 체크해야 되고 그러니 기준점을 얘는 뭘로 짝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뭐 2인 경우, 4인 경우, 6인 경우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기준점을. 그래야 케이스가 줄어드니까. 그래도 다 보완된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해결해줘야 됩니다. 됐죠? 됐니? 그럼 넘깁시다. 자, 이치로. 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합성함수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합시다, 이제. 저번에 할 때는 우리 합성함수를 안 해서 안 했지만, 안 했었어요. 577. 그 밑에 것만 하고 위에 거 안 했잖아. 앞으로. 자,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사고력으로. 다시 한번 2번. 자, 한 개의 주사위 2번 던졌어요. 한 개를 2번 던졌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거를 A, 두 번째 나오는 거를 B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있네요. 자, fx가 A-4 x 더하기 6이고요. gx가 3-bx 더하기 2네. 근데 y는 gfx, fgx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자, x축의 또 다른 이름 뭐? 이름 뭐? y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fgx가 y 대신에 0이 들어가는 거니까 만나지 않는 걸까?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x축이 떨어지고 y는 0이니까 fgx가 0이 아니다.
괜히 네.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뭐부터 해야 돼? 당연히 합성함수니까 합성해야죠. 네. 합성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 숫자를 뽕 집어넣으면 먼저 G 펑션을 하고 이 나온 이 치역을 F통에 집어넣는 거니까 얘의 뭐가? 치역이 F의 정의역이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X에 따라 보세요. 근데 A, B는 뭡니까? 이게 A하고 B는 1부터 6까지 올 수 있는 거고 이 X는 뭐야? 그냥 실수입니다. 여기하고 주사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X는 그러니까 정확히 수의 언어를 이해하고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하고 1, 2, 3, 4, 5, 6 여기에 1, 2, 3, 4, 5, 6 X의 개수 여기 앞에 개수에 여기에 X 앞에 개수에 1, 2, 3, 4, 5, 6 들어가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합성함수 풀듯이 이제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이거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X를 빡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니까. 그럼 요거의 치역이 요거의 정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자리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A-4하고 얘는 3-B X 더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되지. 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2 A-4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네. 해야 되니? 됐죠? 얘가 뭐래요?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경우의 수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근데 A는 뭐부터? 1부터 6까지 올 수 있고요. B도 1부터 6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우의 수는 뭐라고? 사고력이라고 사고력. 그러니까 패턴을 발견해봐야 돼.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일까? 요걸 이제 발견해봐야 한다는 얘기지. 되니? 자, 그럼 볼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A에다 한번 2를 집어넣어 보자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상황 이해해 봅시다. 두 개 다 집어넣지 말고 일단 한 개만 집어넣어요. 한 개만. 한 개만. 자, A에다 2를 집어넣을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X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니까 는 0이 아니다라고 했네요. 됐니? 됐지? 자,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게 좀 짜증나게 설계되어 있네. 이거를 이렇게 하지, 이거 조금 더 정리되죠? 이걸 좀 정리를 더 해봅시다. 얘가 EA 하고 뭡니까? E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래요. 이게 하필이면은 그게 딱 상황이 나와버렸어. 자, 그럼 X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X는 모두 실수예요. X는 모두 실수. 그러면 이게 좋은 사례가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좀 그런데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이 이거죠. 0 곱하기 x는 더하기 2는 0이 아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는 자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어때요? 얘는 0이죠. 2랑 0이랑 같을 수 없죠. 이렇게 되면은 0이 아닌 거예요. 0이 아닐 거 아니에요. 0이 되면 x값이 없잖아. 네. 일단 그쵸?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전부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A가 1이면 얘가 예시가 안 좋아. A가 1이면 보세요. B가 만약에 A가 1이에요. B가 1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6x가 모든 x에서 0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x가 0이면 지금 0이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결론적으로.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패턴 잡히는데 2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실은 기준점 잡을 때 뭘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이게 0, 0, 0이 되는 게 있으니까 뭘 잡으면 좋을까요? A에다가 4를 한번 집어넣는 게 좋겠죠. 네. 4. 그게 제일 좋습니다. A에다 4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럼 4를 대입해보면 얘는 0 곱하기 3 마이너스 b x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얘는 더하기 6은 0이 아니라죠. 자, 그럼 여기서 b가 1이어도 어때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b가 1, 2, 3, 4, 5, 6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어차피 얘는 뭐가 돼요? 0이 됐죠. 자, 이게 성립하는 상황인 거죠. 야, 되니? 되니? 네. 자, 그래서 A가 4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0 곱하기 x 더하기 6이 0, 우리 0이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A가 4라면 얘는 B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절대로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수 없어요. 되니?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성립합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0이 되면은 얘가 0이고 얘가 0만 아니면 어떻게 된다? 다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대충 이해했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케이스 복잡하다. 그럼 기준점 설정이 중요한 얘기.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B가 3인 경우를 먼저 하는 게 맞는지 A가 4인 경우를 먼저 해도 되는지 아니면 판단 안 되면 그냥 다 하면 돼. 해보면 돼. 뭐가 나을까? 응? 뭐가 나을까? 뭐가 나을까요? 이거는 이 문제는 정확히 그러니까 그냥 답을 내리면 B를 나누는 게 맞습니다. B가 3이면 얘가 어떻게 돼버릴까? 여기가 A가 1만 아니면 되거든. 네. 그럴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B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은데 헷갈리면 A를 기준으로 할까? 뭘로 할까? 뭐 똑같아요. 이해만 하면 돼요. B? 좋습니다. 일단 B를 기준으로 합시다. 다시 한번 영역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어딘가 여기하고 여기가 0이 되기만 하면 뭔가가 이루어져. 이런 느낌을 일단 받았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X는 모두 실수예요. 잘 봐줘야 돼. 그래서 B가 3인 경우 해봅시다. B가 3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 곱하기 x 0 곱하기 x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래요. 됐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0이죠. 그럼 x에다 어떤 수를 넣더라도 0이죠. 이 값은. 그럼 a가 뭐만 아니면 돼? 2만 아니면 되겠죠. a가 1이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무조건 모든 x에 대해서 0이 돼버려요. 그래서 a가 1만 아니면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아, 정신 안 차려? 자, 그러니까 b가 3인 경우는 a가 1부터 5까지 해서 5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B를 기준 잡았죠? B가 3이 아닌 경우를 하는 거예요. 왜? B가 1인 경우, 2인 경우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1이나 2나 4나 5나 6이나 0이 아닌 건 매한가지. 앞에 있는 수가. 이해되니? 네. B가 3이 아닌 경우, 그러면 B가 2, 1, 2, 4, 5, 6인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경우는 얘가 지금 A가 뭐가 돼야 되겠어? 반드시. A가 4가 돼야 되죠? A가 4가 되면 0이 돼버리니까요. 왜냐면 선생님 얘가 0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요거고 이게 지금 y절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게 직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x축과의 교점 y는 0하고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포인트야. 이게 x를 보는 실수니까. 됐니? a가 4가 되면 얘는 0 곱하기 3-b x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더하기 6은 0이죠? 그럼 얘는 b가 3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얘가 얼마가 돼요? 0 곱하기 x 더하기 6은 0이 되죠? 그럼 x에다 어떤 수치를 집어넣어도 어때요? 0은 아니죠? 0이 아닌 걸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됐지? 그래서 a가 4이면 어떻게 된다? b가 1, 2, 4, 5, 6 이렇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경우하고 여기가 0인 경우 차근차근 나눠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몇 개, 5개. 여기서 몇 개입니까? 4하고 1, 2, 3, 4,1, 4,1 이렇게 되겠죠? 5개. 그래서 총 10개가 되는 거야. 자, 한번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일단 합성을 합니다.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럼 x축은 뭐다? y는 0이니까 0이 아닌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는 어떻다? a가 0이 아니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x축과 무조건 만난 적이 있죠? 됐죠? 그래서 포인트는 얘가 0인 점을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첫 번째 b가 3인 경우를 했어. b가 3인 경우는 얘가 지금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a가 1만 아니면 돼. 1부터 뭐라고 했니? 2부터 여기 1만 아니면 돼. 그래서 5개가 될 거고요. b가 3이니까 3,2 뭐 이렇게 3,3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b가 3이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b가 1, 2, 4, 5, 6인 경우는 a가 어떻게 되면 4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4를 딱 집어넣어 보니까 a 4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모두 성립하죠. 그래서 b가 3이 4, 그래서 1, 2, 4, 5 이렇게 해서 총 5개. 이렇게 10개 이렇게 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해설지대로 하는 게 제일 쉽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 이유는 수학의 언어를 조금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일단 했습니다. 알겠죠? 자,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자, 그 다음 578 한번 볼까요? 578 578 578은 문제가 상당히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못하면 어렵죠. 장미가 8송이 그 다음에 카네이션이 6송이 그 다음에 백합이 8송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꽂는데요. A에 꽂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꽃과는 다른 종류로 이 꽃병 B에 꽂을 건데
여기에는 9개가 들어가요. 여기는 1개가 들어가고.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고르래요. 자, 이거 민준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진 않아. 상황이 단순하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네. 케이스를 기준점을 정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보면 우리는 차근차근 한번 꽂아보자고. 일단 A에 이 셋 중에 하나를 꽂겠죠. 네. 그럼 나머지를 여기 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에 꽂을 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A에 꽂을 거를. 됐습니까? 그럼 A에 뭘 꽂을 거요? 장미를 꽂을 경우 해봅시다. 그럼 B에는 카네이션하고 백합을 9송을 뽑아야 되죠. 맞지? 9송이. 그럼 카네이션 한 송이 꽂고 얘 몇 송이 꽂고 8송이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개부터 몇 개까지인가 이거는 뭐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패턴 잡혔죠? 그럼 A에 카네이션을 뽑는 경우는 B에는 장미하고 백합을 꽂을 수 있죠? 1부터 8까지. 저기는 8, 6, 8이니까 8부터 6까지 뽑을 수 있겠죠? 8가지. 네. 그 다음에 A에 백합을 꽂는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B에는 카네이션하고 장미를 꽂을 수 있으니까 얘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다?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이거를 더해주면 된다. 됐니? 그래서 총 20가지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일단 해보는 연습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상.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보기만 하면 돼. 자, 마상을 보면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하나씩 적힌 5개의 주머니 속에 구슬이 있대요. 구슬이 이제 1부터 이렇게 있답니다. 5개가. 근데 이 주머니에서 구슬 한 개씩 뽑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데요. 자,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다 밑줄. 얘를 보통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고 넣는 거야. 알겠죠? 그럼 계속 5개씩 있겠죠. 근데 3번 했대요. 3번. 자, 공에 적힌 숫자를 차례로 A, B, C.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게 A, 두 번째가 B, 세 번째가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A 더하기 B, C가 짝수인 경우를 구하래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상황이 어떻다? 뭐 단순하지는 않다.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기준점은 뭘로? 기준점 뭘로? 짝수로. 짝수로 말했잖아. 짝수이니까 어차피 얘랑 얘는 뭔지 모르겠다. 얘랑 뭐 했을 때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1인 경우 2인 이렇게 디테일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짝수인 경우로. 자, 그러면 일단은 짝수 몇 개입니까? 짝수가 2개, 홀수가 3개구나. 이것부터 캐치하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담비야, 고개 넘어가겠다. 목디스크. 자,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서 나눌 때 굳이 A, B, C를 다 보지 말고 어떻게? 일단 이렇게 나눠보자 이거야. 이렇게 2개로만. 왜냐면 복잡하니까. 네. 그러면 짝수를 기준으로 얘가 첫 번째 A하고 BC가 있으면 얘가 짝짝 되면 되죠. 있습니까? 됐죠? 2개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보는 겁니다. 얘는 짝홀이나 홀짝은 안 되죠. 그렇죠. 홀 되면 안 돼요. 되죠. 홀인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케이스가 2개밖에 없어요. 일단 크게 봤을 때 됐니? 자, 그럼 짝수인 경우 이게 몇 가지입니까? 얘는 2가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BC를 나누는 겁니다. 자, 둘이 곱했을 때 짝수인 경우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했잖아. 둘 다 홀수 빼고는 다 된다 그랬지. 그걸 쓰는 거라고. 그거를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전체는 B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아니, 전체 5가지. C에서 뽑을 수 있는 것도 5가지입니다.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5의 제곱개예요. 빼기 둘 다 홀 수 있는 경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 얘가 짝짝짝 홀짝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돼. 그럼 몇 가지야? 홀수 9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얘랑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짝수가 나오고 BC가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동시에 발생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16이고 10이니까 얘가 32가지가 됐어요. 이렇게 됐니? 자, 홀수인 경우 몇 가지 여기는? 3가지. 자, 그러면 BC가 홀수인 경우는 둘 다 홀이죠? 그러면 홀수가 3개니까 얘 3가지, 얘 동시에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27가지죠?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이를 더해줘야 되겠죠? 케이스 나왔으니까. 그래서 32 더하기 27은 59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라고. 알겠니?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돼요. 일단 찍을 거 사진 찍고 찍을 거 있으면 보안 아주 그냥 밥을 맛있게 먹었어. 자, 58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에 이 경우의 수 이거 케이스 나누기를 잘 해줘야 나중에 이제 수련도 가서도 어떻다. 이거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케이스 나눠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컴비네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방과후 학교에서 자 581 방과후 학교에는 1교시에 2개의 강좌가 있고 2교시에는 3개의 강좌가 있고 3교시에는 4개의 강좌가 있다. 근데 어떤 학생이 개설된 서로 다른 9개의 강좌 중 그러니까 2개, 3개, 4개 하니까 9개 강좌가 지금 서로 다른 강좌가 있죠. 여기서 2개만 선택하겠대. 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근데 단서에 단 한 교시에는 한 개의 강좌만 수강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죠. 2교시에 2개 못 듣잖아. 하나만 들을 수 있지. 단순하진 않지? 일단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나눠줘야 되겠어. 기준점 선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재훈, 넌 아침잠이 많지. 1교시가 일찍 시작하잖아. 몇 교시? 너 같으면 여기 중에 어떻게 듣고 싶어? 일단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말고 전체니까. 일단 뭐 2교시, 3교시 뭐 이렇게 하나씩 듣든지 이래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씩 들을 거 아니야 교시마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어떻게 된다? 교시가 된다는 얘기죠. 됐니? 그래서 1번 1교시하고 2교시에 듣는 경우, 두 번째 1교시하고 3교시에 듣는 경우, 세 번째 2교시하고 3교시에 듣는 경우 있겠죠? 네. 너는 뭘로 들을래? 3. 너는? 저도요. 13 듣는 사람 있을까? 13을 듣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니까 중간에 밥을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대학 가면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1교시, 자, 첫 번째 교시하고 두 번째 교시 듣는 경우의 수를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는 몇 개 들을 수 있습니다. 2개, 2교시에는 3개. 자, 이거 듣고 이것도 동시에 바로 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아주 쉽고 해서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뭘 그만해.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메인이죠. 네. 왜? 뭐라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비슷한 논리를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 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다. 자, 우리가 한번 항을 한번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겠죠? 답은 6가지. 근데 똑같은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문자 없죠. 동류항이 없죠. 그러니까 동류항이 있는 건 안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동류항이 있는 건 나중에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연산을 하는 원리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두 개의 항이잖아요. X하고 Y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고 A하고 B하고 C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둘을 곱했을 때 항이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 이 원리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캐치해야 돼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곱했을 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 X, Y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새로운 항이 나와요. 그래서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곱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둘 중 하나, 여기서 셋 중 하나를 빼서 우리가 그거를 곱해주는 동시에 발생된 거죠.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6가지. 나머지도 그 밑에 거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고 3번은 어때요? 전개해야 돼요. 전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전개해서 풀어줘야 된다. 알겠죠? 전개해서 쭉 전개해가지고 풀어줘야 된다. 서로 동류항이 나오게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7시부터 8시까지 할 거는 여기까지 페이지 277까지 한번 쭉 풀어보고요. 오답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페이지 279 요건 쉬우니까 한번 해보고 길 가는 거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해라. 알겠죠?